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2022년 확 바뀐 경기도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창의융합 상상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이죠. 2021년 이미 경기도 교육청 영재원 대상자는 그 전년도에 선발이 끝났는데 갑자기 창의융합 상상소라는 이름으로 선발 시험이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진행한다라며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창의융합 상상소로 변경된다라고 했죠. 설마 진짜일까? 어떻게 영재교육원 대상자를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지? 말이 되나요? 라고 말이 많았는데요. 그게 현실이 되었죠. 작년에 공지한 대로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과 경기도의 각 지역교육청 영재원이 모두 창의융합 상상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이 창의융합 상상소로 전환되면서 바뀐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선발 방법일 거예요. 기존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지필평가나 면접, 지필면접 등을 진행해서 어쨌든 시험이든 면접 등으로 시험을 보고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운영이 되던 게 현재 창의융합 상상소는 초등학교 3학년도 그리고 중학교 3학년도 증가가 되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인원 또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편성은 작년까지는 각 학년별로 수업이 진행이 됐으면 지금은 무학년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전학년이 무학년제가 아니라 3, 4학년이 그리고 5, 6학년 중등과정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재교육원이 전환이 된 거니까 영재교육원 이수증이 나오나요? 혹은 수료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 선발로 힘들게 뽑힌 타 지역 학생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요. 1단계는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모두 수업을 듣는 3반기 수업을 듣는 거고요. 3반기 수업을 해보고 이 중에서 선발을 해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좀 보던 형식 아닌가요? 제 영상 중에도 있는데 서울교대나 고려대를 보면 이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성교육 후 선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가 성교육의 형태고 2단계가 선발 후 교육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 교육청 영재원에 지원을 하고 혹은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2학년도부터는 창의융합 상상소로 전체 운영이 되고 있죠. 작년에 교육청 영재원 선발로는 2,152명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창의융합 상상소로 변경이 되면서 4,260명을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창의융합 상상소로 오면서 추첨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최대한 많은 아이들,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약 왜 2배 정도밖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좀 관심이 많은 곳은 경쟁률이 분명 셀 거예요. 5대1, 10대1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5대1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지만 미달이 되는 곳도 상당해요.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산을 했을 때 2배 정도의 우리가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 아이들의 약 2배 정도가 지원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배 정도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어떻게 GED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단
예전에는 지역 내 교육청을 지원을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권역별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역 내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선택을 하면 됐는데요.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고양시에 있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고양시 영재원이나 아니면 경기도 과학교육원에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는 1권역에 있는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프로그램이 여러 개니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하고요. 정원이 초과된 경우 지원자가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타 영재원이나 영재 학급을 재원하고 있거나 합격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 포기각서를 쓰면 당연히 지원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내가 고양시에 있다라고 하면 1권역과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가평에 있다라고 하면 2권역과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죠. 각각 3권역과 4권역도 내 권역 안에 있는 곳에 지원을 하거나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성남시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성남시 교육청 영재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4권역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죠. 다만 학년 구분은 있겠죠. 무학년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학년 구분에서 내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5,6과정이나 중등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초등학교 3, 4의 프로그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남에 살고 있지만 이 1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데 내가 제목만 봐서는 도저히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요강을 살펴보면 모두 다 있어요. 각각의 주제별로 차시별로 어떤 주제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는 편이에요. 차시별로 주제들이 쭉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을까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제를 보고 내가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을 때는 공지 자체도 늦게 됐기 때문에 4월에 지원을 했고요. 학생 선발이 4월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지원을 하고 나면 중간에 지원 현황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원 변경 기간을 뒀는데 그 이유는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쟁률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지원한 곳의 경쟁률이 정원보다 초과했다라고 하면 추첨을 통해서 탈락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러니 너 탈락되는 게 싫으면 다른데 미달된 곳으로 지원을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지원 변경 기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의 영재원이 2,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을 선발을 했고 대학 부설에도 또 빠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재교육이라는 곳에 관심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조금 적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보다는 경쟁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지원 변경 기간을 거쳐서 최종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최종 선발을 추첨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3월 달에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약 일주일간 지원을 하고 나면 추첨 기간이 있고 난 후에 학생 선발을 먼저 해요.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 내가 지원 기간에는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바꿀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1차로 내가 지원한 곳에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먼저 되는 거죠. 내가 지원한 곳이 경쟁률이 정원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첨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정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질 거고요. 그러고 나면 분명히 미달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이 안 좋게 지원한 곳의 경쟁률이 정원보다 초과를 했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추첨되지 않았어. 불합격했어. 그럴 경우에는 추가 모집인 곳에 가서 추가 모집 시기에 정원이 미달된 곳을 지원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친구들은 어떤 수업을 거치죠? 1단계 예비 프로그램을 수업을 걸치게 됩니다. 예비 프로그램은 기초융합 프로그램이에요. 희망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거고, 이 수업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100% 다 2단계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수자 중에서 약 40%의 학생만 2단계에 선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프로젝트 활동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수업자 중에서 우수자를 40% 선발을 해서 2단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2단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성남시에 살고 있지만 성남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을 들었어. 거기에 1단계에서 굉장히 우수해서 2단계에 선발이 됐으면 내가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었던 수업을 가서 들어야 해요. 그러니 이동이 일단은 용이한지부터 봐야 하고요. 내가 1단계는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2단계는 성남으로 옮기고 싶어. 그게 안 돼요. 내가 1단계에 지원했던 곳에서 2단계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중에 또 3단계 수업을 듣게 되겠죠. 3단계는 연구 프로그램이고요. 이 역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 프로그램은 약 20시간에서 24시간이 운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공지들을 보면 대부분 22시간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단계는 50시간 이상의 수업, 3단계는 20시간의 이상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때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건 GED 지원을 하잖아요. GED 지원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 서류들이 어떻게 되느냐? GED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지원을 할 때 각 지역별로 자기 보고서를 쓰거나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탐구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서는 말 그대로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권역처럼 모든 상권역 내에 있는 곳은 전부 다 항목이 동일해요. 그런데 4권역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광주, 하남과 성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쓰는 자기 보고서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전체 통일된 보고서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 선택하는 곳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자기 보고서가 어떤 게 있는지 꼭 그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탐구일지를 쓴다라고 했죠. 보고서 대신에 탐구일지를 쓰는 거고요. 탐구 주제는 자유주제고 대신에 반드시 소석이나 탐구일자 그리고 주제, 동기, 내용 및 결과, 느낀 점은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필로 5장 이내로 작성을 한 부분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에 지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곳에 만약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것들을 탐구일지를 작성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창의융합 상상소는 기존에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고 맡은 바 열심히 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 그런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시험만 하게 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꼭 지원을 해서 1단계라도 수업을 받아보는 걸 권장해 드려요. 1단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성실한 친구들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실함 그리고 나의 지적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2단계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 진행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만 미루지 않는다면 차시별로 미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즐거운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시작이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어서 서둘러 한번 요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기도 교육청 영재원의 새 이름 창의융합 상상소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